문제의 저작권은 매스플랫에 있습니다. 이제 중2-2, 그러니까 중2 2학기 도형 파트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원 자체 교재, 러닝 교재가 있죠. 거기에서 대표 문제들만 개념을 포함해서 문제풀이 설명을 하는 강의예요. 막 이렇게 문제풀이의 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첫 진도다 보니까 중요한 개념이나 공식들, 그리고 그게 이제 문제에 적용되는 과정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모르지는 않죠.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에 맞춰서 조금 더 깊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 개념 박스에요.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밑각은 꼭지점을 제외한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지각이요. 꼭지점이 아니라 꼭지각인데 사실 꼭지각이다, 밑각이다 이런 용어가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개념서를 볼 때나 아니면 보통 학교 수업도 그렇고 설명을 할 때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A, B와 A, C가 이등변이죠. 어디요? 그림에서 A, B와 A, C가 이등변인 상황이에요. 이 이등변이 만나는 부분을, 요 만나는 각 A를 여기를 꼭지각이라고 해요. 꼭지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지각을 제외한 두 가지 각, 나머지 두 각을 밑각이라고 합니다. 언제요? 이등변 삼각형에서요. 그럼 여기서 밑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각 B와 각 C가 되겠죠. 그래서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래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2번인데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뭔지는 이해됐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을 정확하게 이등분해서 내리게 되면, 꼭지각을 이등분해서 내리게 되면 밑변과 수직 이등분이래요. 그 말은 밑변의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이니까 딱 절반씩.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BD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 끝날 때까지 나오는 성질이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선을 그어주고 세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잡아주세요. 자, 일단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볼 건데요.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은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좋은 말로 설명이고 나쁜 말로는 증명이죠. 여러분이 증명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세팅을 해놨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좀 전에 BC의 중점이 M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는 수직 이등분입니다. 이 문제에서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이거 수직 이등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삼각형 ABM과 삼각형 ACM에서 삼각형 ABM과 삼각형이에요, 여러분. 각이 아니에요. 삼각형 ABM과 ACM에서 일단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AB와 AC는 같다 그랬으니까 가에 들어가는 거는 AB가 들어가겠죠.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C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CM이라는 길이랑은 누구랑 같냐면 BM이라는 길이랑 같아지겠죠. 그리고 뭐는 공통이 되는 거냐면은 AM은 수직 이등분하는 이 AM은
공통이 되는 거죠. 결국 이거 지금 합동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합동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다 뭐만 건드렸냐면은 AB는 AC 길이, BM과 CM 길이, 그리고 마지막 AM까지 건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만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세모라고 할게요. 동그라미끼리 길이 같고 세모끼리 길이 같고 심지어 얘는 공통이에요. AM은. 그럼 두 삼각형은 결국 변 3개가 같은 거니까 SSS 합동이 되는 거죠. 될까요? 합동이 되는 거니까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각들도 다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C라는 각은 대응하는 게 각 B에 대응을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각 B와 각 C가 같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이제 답은 5번인데 각 A가 아니라 각 B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꼭지각이 아니라 밑각에 지금 밑각이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증명 과정을 모든 걸 다 외워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적어도 피하지 마시고 빈칸 괄호 넣기만이라도 따라오세요.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2번 문제 볼 건데 일단 개념에서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앞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앞에서 확인을 했죠. 자, 이제 문제를 보실 건데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A, B와 A, C가 이등변이다 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D와 B, C가 이등변이다 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등변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각 C부터 건드릴게요. 각 C부터 건드릴 건데 이 부분이요. 각 C부터 건드릴 거예요. 자, 각 C는 각 B랑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각 C는 각 B랑 같아야 돼요. 이유는요. A, B와 B, C가 이등변이니까요. A, B와 B, C가 이등변이니까 각 B랑 각 C는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잖아요. 180도인데 이런 각이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80도에서 각 C를 2개를 뺄 거예요. 2개를 뺄 거예요. 아, 기호라서 곱하기를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개를 뺄 거예요. 각 C를. 그랬더니 뭐가 나온대요? 50도 꼭지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에요. 180도에서 50도를 빼면은 130도죠. 근데 각 B와 각 C가 같으니까 이 140도를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2등분해서 나눠 먹게 되죠. 그래서 각 C를 65도예요 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 2번이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180도다. 그걸 잡아놓고 문제에 맞게 그 변을 이동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각 C가 65도라는 걸 잡았는데 또 하나 이등변이었던 게 있죠. BD랑 BC랑 이등변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각도, 요 각도 65도가 돼야 되죠. 이등변이니까요. 그럼 저기까지 이등변이 됐어요. 65도가. 자,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요. 그럼 이번에는 저 삼각형 BCD 안에서 장난을 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각을 구하고 싶어요. BCD 안에서. 그럼 다시 또 우리는 180도에서 65도를 2개를 빼면 되죠. 65도를 2개를 빼면 꼭지각 B가 나오죠. 이해되실까요? 지금 여기도 65도인 거예요, 여러분. 각 D도.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65도를 두 개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각 DBC가 나오는 거예요. DBC가.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50도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 각의 크기는 50도네요. 근데 다른 데다 적을 게 좋을 것 같아요. 50도인데 요 각의 크기가 50도인데 좀 전에 AB랑 AC의 큰 삼각형에서도 이등변이었잖아요. AB랑 AC도 이등변이었잖아요. 그 말은 이 큰 각도 몇 도라는 얘기죠? 이 큰 각도 65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65도에서 50도를 빼줬으니까 남는 건 15도가 되겠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근데 도형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 도형 같고 저게 저 도형 같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가 이등변인지 확인하시고 그 이등변의 성질을 해당하는 도형들마다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3번이요. 3번은 이제 개념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2번 왼쪽에 있던 개념이랑 똑같은 거라서 좀 엮여 있어요. 제가 임의대로 이걸 프린트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이 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문제기는 해요. 어렵게 느끼는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합동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일단 요 삼각형 두 개를 볼 거예요. 요 삼각형 하나요. DB라는 삼각형 하나랑 ECF라는 삼각형 하나를 볼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먼저 가지고 장난을 칠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합동인 걸 먼저 보일 거예요. 합동이라는 걸 먼저 보일 건데 이제 그 합동이 그 합동이 어떤 합동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요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요 나머지 길이도 같대요. 될까요? 이렇게 해서 길이가 같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에서 AB랑 AC랑 이등변이래요. 이렇게요. 이등변이래요. 그 말은 요 밑각 있죠. 각 C라는 거랑 각 B라는 거랑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이등변이니까 두 밑각은 같다. 그게 앞에서 봤던 성질이잖아요. ABC 큰 삼각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밑각까지 같다가 돼버리니까 두 삼각형은 어떤 합동이 돼버려요? SAS라는 합동이 돼버리죠. 이해되실까요? SAS라는 합동이 돼버리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요 각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합동이니까요. 합동이니까 나머지 각도 X가 될 거고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 다음에 합동이니까 요 각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은 180도에서 X라는 각과 동그라미라는 각을 빼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각이 나오는 거겠네요. 그럼 X라는 각과 동그라미라는 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다시요. 문제에서 꼭지각이 48도예요, 여러분. 꼭지각이 48도이니까 180도에서 48도를 빼주고요. 그 각을 2등분을 해준다면 2로 나눠준다면 각 B나 각 C가 나오겠죠. 물론 각 B나 각 C는 같은 각이고요. 그 밑각이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132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66도가 나오는 거겠네요. 누가요? 각 C나 각 B가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삼각형만 보셔도 돼요. 어차피 합동이니까요. 그래서 요 삼각형을 본다라고 하면 그 삼각형 안에서 각 C가 66도예요, 여러분. 요 각 C가 66도예요. 그럼 다시요. 저 삼각형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66도랑 그 다음에 동그라미라는 각이랑 X라는 각을 더하면 180도가 돼야 돼요. 세 내각의 합이죠. 그러면 동그라미라는 각과 X라는 각은 180도에서 66도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112도가 되겠네요.
이해되실까요? 114도죠, 여러분. 114도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던 각은 요 각을 빼주는 거잖아요. 114도를. 그래서 180도에서 114도를 빼주면은 결과적으로는 66도가 나오게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워낙 많이 그러니까 좀 난이도는 있어 보이지만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되면 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최대한 정석적으로 풀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팁을 들을 때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옆에 개념으로 보시면은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인데 우리가 잠깐 앞에서 봤던 거죠.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질이라서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자,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AB랑 AC랑 2등변이더라. 근데 각 A의 2등분선과 그럼 2등분선은 당연히 밑변을 뭐 한다고요? 수직 2등분 한다고요. 수직 2등분이니까 X의 길이는 7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각이 2등분선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각도 38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른쪽 삼각형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만 보면 이미 수직이니까 90도가 하나 나와 있죠. 그럼 Y라는 각은 어디서요? 180도에서 누구랑 38도랑 90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59도가 나오겠죠. 근데 Y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여기도 이제 도라고 쳐주면 Y도가 59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Y 값은 59입니다, 여러분.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Y도가 59도인 거고 Y 값은 59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제 이런 걸로 59가 아니라 52요. 죄송해요. 52도예요. 52도인데 계산하시면 52도인데 그래서 X 값이 7이고 Y 값이 52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5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게 별거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내놓고 서술형 문제, 수행평가나 이렇게 내버리면 학생들 좀 많이 낚여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내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개념을 보시면 이제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 내용부터 하고 갈게요.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여기 연장선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외곽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1학년 때 하셨을 거예요. 외곽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외곽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외곽에서 지금 그러니까 같이 인접해 있는 이 각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각을 쓰자는 게 아니라 이 각을 제외하고요. 이 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각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각을 A라고 하고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한다면 이 외곽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 외곽의 크기는 A 더하기 B가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저 내용을 볼 때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문제에서 1번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2등변이에요. 지금 A, B랑 A, C는 2등변이거든요. 다시요. 문제에서 일단 A, B랑 A, C를 2등변을 줬고요. 심지어 D, C까지 2등변을 줘요. 따라오고 계실까요? 자, 그런데 각이 2등변인데 꼭 밑각들이 X랑 X래요. 자, 그러면 다시 저 그림을 다시 보자면 하나씩 떼어서 볼게요. 생각보다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등변스럽게 그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2등변 될까요?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X라면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X 더하기 X가 되니까 2X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면은 얘네 둘도 2등변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밑각에 대해서 한 밑각이 2x니까 나머지 한 밑각도 2x가 되는 거죠. 되실까요? 자, 그러고 나서 저 3x는 이제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저 3x는 왜 나오는 거냐면 이제 삼각형을 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DBC라는 삼각형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D, 저 그림에서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이 각이 X래요. 그리고 이 각이 2X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럼 또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은 X 더하기 2X가 되니까 3X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림을 보고 좀 이제 이거는 좀 많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이제 시험장에 거의 외워서 들어가야 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곽의 성질을 사용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관계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외곽의 성질 기억이 나셔야 문제 푸는 게 편해져요. 물론 이등변 삼각형은 맞지만 외곽의 성질을 사용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110도라고 주어졌고 문제처럼 그 변이, 이등변이 그러니까 변의 길이 같은 게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여기가 35도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3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70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각 A도 70도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삼각형을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35도였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 각은 35도 더하기 70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자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처음 보실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거고 지금 뭔가 공식들이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이 공식이 뭔데? 라는 게 좀 그러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말 문제 푸는 팁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쉽게 풀리는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 공식처럼만 이해를 해버리시면 처음에 눈에 잘 안 들어올 거라서 문제 푸는 과정을 먼저 보고 공식을 다시 보시면은 조금 편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6번, 7번이 같은 세트예요, 여러분. 근데 6번 그림이 조금 작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등변을 먼저 확인을 하세요, 문제에서. A, B랑 A, C랑 이등변이고요. 이렇게 하나가 이등변이고 또 하나 이등변은 B, C랑 C, D가 이등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등변이 두 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먼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문제 나와 있는 각들을 보는 거예요. 뭐 20도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각 두 개 점 찍어 놓은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요. 점 찍어 놓은 애들. 이렇게 해서 각의 이등분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꼭지각의 크기가 20도니까 밑각의 하나의 크기는 AB, AC가 같으니까 밑각의 하나의 크기는요 180에서 20 그러면 이제 80도가 나오겠죠. 요 C의 크기는 80도가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내각 외곽에 대한 내각이랑 외곽이니까 이 큰 각은 좀 각이 그림이 작아서 애매해요. 요 각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합쳐진 각이에요. 그럼 그 각은 100도가 되겠죠. 그럼 동그라미 하나의 각은 5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좀 애매한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밑각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6번, 7번이 사실 하나의 문제로 대부분 엮여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6번, 7번이 이제 세트처럼 묶여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여러분. 7번 문제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76도니까 계산을 하시면 104도 52도가 나오죠. 요 각이 52도가 나와요. 얘는 그림이 좀 커서 그래도 좀 할만하네요. 자, 52도가 나왔으면 나머지 이제 외곽의 이 52도에 대한 외곽은요. 그러니까 이 각이에요. 이 각은 128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꼭지점 하나의 각은요. 꼭지점이 아니라서 동그라미 하나의 각은요. 64도가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64도가 되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요 각이 나머지 요 각 하나요. 요 각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요 각이 64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요 삼각형을 좀 크게 볼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 대한 외곽이 요게 됩니다. 64도요. 64도짜리 각 하나요. 그럼 또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눈에 보이실까요? 요 각이 x이기 때문에 요 각도 이등변이에요, 여러분. 이등변이니까 x가 될 거고 두 개를 더한 값이 여기에 64도가 2x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32도, 그러니까 x도는 32도, x의 값은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등변인데도 불구하고. 이등변은 그냥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설명할 뿐이지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 나오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꾸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면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의 설명이 있는데 또 이제 증명 문제죠, 결국은. 그래서 다음은 두 밑각의 크기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밑각의 크기가 같다이고요. 이제 이거는 반대예요, 여러분.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고 개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런 게 좀 구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제가 막 외워라 이렇게 접근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공부량이 좀 쌓이고 이제 개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증명 문제인데 문제에서 일단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요, 여러분.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먼저 주어진 거예요. 크기가 같다라는 걸 주어진 거예요. 자,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일단 직각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수선의 발이라고 잡아놨어요. 자, 근데 그러면 ABD와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ACD가 되겠죠. 여기에서 B랑 C는 같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ADB랑 그럼 누구랑요? 수직 이등분이 아니라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ADC가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수직으로 90도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내각의 크기 합은 항상 180도로 정해져 있겠죠. 근데 임으로 BAD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BAD라는 각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BAD랑 같은 거는 CAD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BAD가 되는 거는 요 각을 두 개가 같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이제 왼쪽만 하나를 X라고 잡았다고 칠게요. X각이라고. 근데 그 윗줄에서 여러분, 자, 증명 과정은 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읽으면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우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고 증명마다 좀 달라요. 단 중요한 건 있어요. 뭐뭐이므로라는 거는 근거가 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가 뭐뭐이므로라는 근거예요, 여러분. 근거요. 자, 왼쪽 삼각형 ABD요. 이것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가 돼야 되죠. 근데 하나의 각이 이미 90도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가요? 요 각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90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동그라미라고 잡아줬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해서 X라고 잡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도 이미 동그라미 같다라고 잡혀 있으니까 똑같이 90도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도 당연히 X라고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AD랑 각 CAD까지 같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놓고 누가 공통이에요? AD가 공통이라는 건 이제 이해하시죠? 이 수선의 발 내린 직선이요. 그럼 AD가 공통이라는 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합동이 되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합동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내각이었어요. 이 밑변의 밑각들이 같다라는 거. 이 밑각들이 같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각들이 같다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 전제 조건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증명의 증명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증명한 건 뭐였냐면은 일단 수선의 발 90도입니다 라는 걸 했죠. 그럼 일단 각이 같은 거네요. 90도로. 그리고 나서 이 각들이 같습니다 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변의 길이가 공통으로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또 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ASA 합동입니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증명 과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괄호놓기만이라도 따라가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고요. 한 번에 두 칸을 넘겨버렸네요. 자, 9번 문제인데 그 왼쪽에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뭔가 또 공식처럼 뭔가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냥 바로 문제 볼게요. 이런 것들 지금 다 문자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좀 힘들어요. 힘든데 어쨌든 그냥 내각의 이등분선, 그러니까 하나의 밑각에 이등분선이 하나 있나 봐요. 그걸 이용합시다 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는 AB랑 AC랑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이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알고 있는 것보다 천천히 해요, 여러분. 자, 꼭지각이 36도예요. 그러면 각 B랑 각 C는 당연히 이등변이니까 같을 거고요. 이 각은 어떻게 같냐면 2분의 1에서 2분의 1 곱하기 180도, 아이고, 칸이 끝났네요. 다시 쓸게요. 각 B랑 각 C는 같을 건데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180도 빼기 36으로 해서 36도로 해서 거기에 절반인 각으로 각각 같을 거예요. 그러면 144도니까 72도가 되겠네요. 이 각도 72도고 당연히 이 밑각도 72도인데 2등분이니까 각각 36도, 36도가 되겠죠. 근데 36도가 되는 순간 여기도 36도고 여기도 36도니까 어떤 게 이등변이 떠버려요? BD랑 AD랑 같다라는 이등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요 하나의 각도 36도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 각이 72도예요, 여러분. 그럼 나머지 각 하나 이거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 각은 180도에서 36도와 72도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우연은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면 요 각마저도 72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도 이등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실은 색칠한 변 3개가 모두 같아지는 겁니다. 이등변 때문에. 그래서 밑에가 이제 밑변이 8cm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등변이니까 이 길이도 8cm가 되고 또 빨간색으로 이등변이 돼서 x마저도 8cm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공식 같은 거를 너무 그 공식도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이해해서 푸실 거긴 해요. 한데 지금은 문제에서 각을 가지고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등변이 되는 건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은 이번에는 이제 그 직각삼각형이 나와 버리는데요. 여기에서 RHA 합동이 있고 RHS 합동이 있어요. 자, R이라는 건 여러분 직각을 말하는 거예요. R이라는 건 직각을 말하고요. H라는 건 빗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되겠죠. 나머지 한 각을 그냥 우리는 A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이 들어가면은 직각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직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R이 들어가게 되면요. R이 들어가게 되면 직각이란 게 깔려 있는 거고요. 자, RHS라는 거는 직각은 깔려 있고 마찬가지 H는 빗변이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 그래서 그게 S가 돼서 RHS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ASA의 합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특징적으로 직각이라는 것 때문에 R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따로 배우는 편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용어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RHS, RHA, RHS 용어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서로 합동이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서로 합동이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직각이 깔려 있네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각이 깔려 있죠. 이해되실까요? 기본적으로 직각이 깔려 있으니까 각이 하나는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각이 하나는 A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R이죠. R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각이 같습니다. ASA처럼 그때의 A처럼 각이 하나 같습니다 라는 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AB랑 DE, AB랑 DE가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는 BC랑 EF랑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합동이 되죠? 변의 길이가 2개고 끼인 각이 있으니까 SAS 합동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요. AB랑 DE랑 같대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각 A랑 각 D가 같대요. 빨간 건 지워버리고 각 A랑 요 각이랑요. 그리고 각 D랑 같대요.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죠? ASA 합동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각 A랑 각 D가 같고 각 C랑 각 F가 같대요. 여러분 AAA 합동이라는 거 각 3개 가지고 만드는 합동 보신 적 있을까요? 그거는 왜 자꾸 이게 나오냐면요. 각 3개짜리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2학기 과정 중에 뒤에 가게 되면은 닮음에서 많이 써요. 물론 AAA, 그러니까 트리플 A, AAA 닮음은 아니고 각 2개만 같으면 나머지 각이 같기 때문에 AA 닮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자꾸 각 3개가 나오는 게 닮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닮음은 합동이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물어보는 개념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3번과처럼 각 3개만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합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은 그러니까 합동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각 A랑 각 D가 같고 AC랑 DF가 같대요. 근데 AC가 지금 빗변이죠, 여러분. DF도 빗변이고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RHA 합동인 거예요. 직각이 같은 상태에서 이제 빗변을 가져오고 나머지 각 하나, 얘각 하나가 같아요 라는 게 RHA 합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C랑 DF, 이번에도 빗변이 같고요. 이번에는 BC랑 EF가 같대요. BC랑 EF가 같대요. 요 각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요. 요 각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 빗변이 같은 상태에서 AC와 DF 같은 상태에서 나머지 변 하나, 이게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동에다가 RHA, RHS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직각일 때는 딱 그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동을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가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정말 자주 나오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부터 좀 적고 넘어갈게요. 요 각을 제가 X라고 할 거고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랑 X랑 더한 게 90도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각이 직각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오른쪽의 각과 X를 더했을 때 90도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이 각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각도 X가 될 수밖에 없죠. 두 개를 더한 게 90도여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순서를 살짝 바꿔서 하시면은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어요.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요 각을 X라고 하면요. 당연히 동그라미랑 X랑 90도랑 더한 각이 평행선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미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각이 9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고 나머지 하나도 여기가 또 그러니까 X각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두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삼각형이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 버립니다. 이거를만 익숙해지시면 문제가 좀 응용이 되더라도 쉽게 느껴질 거고요. 그래서 A2에 해당하는 길이는 합동해서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BD랑 만나야 돼요. 그럼 BD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자, 다시요. BC에 해당하는 길이는 합동이 되면은 DA랑 만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DA의 길이는 3이 될 거고, 그래서 AB의 길이는 8입니다. 라고 넘어갈 거예요. 알면 굉장히 쉽고요. 모르면 한없이 어려워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12번이요. 이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응용이라서 RHS 합동을 사용합니다 라는 건데, 이제 막상 문제를 점점 푸시다 보면은 그렇게 막 이제 조금 많이 문제 유형, 그러니까 도형 자체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안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AB 위에 한 점 D에서, 근데 또 AC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E라고 하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얘네 두 개 길이가 같대요. BD랑 DE랑 길이가 같대요. 자, 근데요. 아예 대놓고 이 길이도 같대요. BC랑 EC랑도 같대요. 같을 때라고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죠. 직각이고요. 직각이 있어요. 근데 길이 두 개가 같아요. 길이 두 개가 같아요. 또는 아예 수선의 공통선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공통선이요. DC라는 공통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다 합동이 만들어질 거예요. 삼각형 두 개가요. 되실까요? 삼각형 두 개가 결국은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더라도. 자, 이제 그럼 두 삼각형이 합동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CDB는 뭐죠? 이 각이죠. 그리고 CDE, 이 각. 합동이니까 두 개가 당연히 같아야 되죠. 자, 그리고 DB랑 DE, 합동이니까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AB랑 BC.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앞서갔네요. 자, 다시요. AB랑 BC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AB랑 BC,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AB랑 BC 이 길이가 같은 거예요. 제가 잘못 봤어요. AB랑 BC인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BC랑 EC가 같은 거다. 근데 여기서 이 길이까지 같아졌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같아진 삼각형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각이 있죠. 직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빗변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빗변이 공통으로 있어요, 여러분. 되실까요? 자, 빗변이 공통으로 있는데 이제 얘는 지울게요. 얘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직각이 이미 있으니까 R이 떴죠. 빗변이 공통이니까 S가 나왔고요. 나머지 길이 하나, BC랑 EC라는 길이가 나왔죠. 그래서 두 삼각형은 RHS 합동입니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좀 합동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이게 나와야 돼요. DB랑 DE랑 같습니다. 이 길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이니까 CDB 이 각이랑 CDE 각은 같아야 되고요. DB랑 DE도 같다는 거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EDC라는 각이 60도냐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EDC가 결국은 CDE랑 같은 거죠. 요 각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각 B가 90도였고 AB랑 AC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AB랑 요 AC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각각의 각이 몇 도로? 45도로, 여기도 45도로 그러니까 밑각이 같아야 되는 거죠. 되실까요? 자, 이제 밑각이 같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저 각이 X로 표시된 각이 30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45도라 그랬죠. 요 각이요. 그럼 요 한 각은 22.5도겠네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저 x라는 각은 어디서요? 90도에서 22.5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도 60도는 안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BDC랑 EDC. 자, 1번에서 그냥 위치만 바꾼 겁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1번은 죄송해요. 1번은 합동 표시였네요, 여러분. 여기 합동 표시였네요. 죄송합니다. 결론을 물어본 거니까 1번은 RHS 합동이라는 걸로 같았어요.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요. DB랑 DE 길이 확인했죠. 그리고 EDC 3번 EDC 각은 60도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77.5도가 나올까요? 67.5도가 나올까요? 그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BDC랑 EDC 이 X라는 각을 같다라는 것도 확인을 이미 했죠. 그리고 마지막 DCB는 여길 말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DC 그러니까 22.5도인 이 각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도 합동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네, 저도 가끔 그래요. 이 합동 기호를 혼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직각 이등분 삼각형을 증명해서 대응변들끼리 또는 대응각끼리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13번은 이거는 용어를 좀 익숙해지세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나와 있죠. 각의 이등분선이요.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각의 이등분선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결국 증명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게 좀 필요해요. 이 길이가 같습니다라는 게 결론으로 나와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각의 변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내용이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번은 그걸 증명하는 과정일 거고요.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거는 직각과 각 하나가 각이 각각 같다. 그러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뭐를요? 요 빗변을 하나 잡아주게 되면 이것도 무슨 합동이 돼버리죠? RHS 합동이 돼버리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PAO 직각이죠. 그럼 이 직각이랑 같은 거는 여기 PBO가 되겠죠. 자, 그리고 POA 동그라미요. 그럼 당연히 POB랑 각이 같겠죠. 문제에서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OP는 빗변인데 공통변이 될 거고요. 확인했죠? 자, 그럼 기니디에 의해서 무슨 합동이라고요? R 직각 R 빗변 H 그리고 각 하나 RHS가 아니라 RHA 합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증명하고 싶은 건 누구라고요? 이 합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증명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가 두 개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되실까요?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 건데, 다음 그림과 같이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이거를 각의 이등분선이 보이시면 요 DC 길이 있잖아요. 요 DC요. 요거처럼 A, B에다가 수선을 하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수선이요. 직각인 수선을 하나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좀 전에 확인한 게 뭐였냐면, 앞에서 확인한 게 어떤 거였냐면요. 이 삼각형이 서로 각각 어떻다? RHA 합동이다 라는 결론이 있던 거예요. 합동이라고요. 그럼 이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선분의 길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합동이니까요. 여기가 4니까요. 자, 그러면 저 아까 색칠되어 있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린 이미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겠죠. 되실까요? 다시요.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기 때문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RHA 합동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길이가 4니까 요 높이가 4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나중에 이제 이 프린트 강의를 보시고
러닝 프린트를 이제 학원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같은 유형으로 제가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표 문제를 같이 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들 지금 특히 앞에서 봤던 지금 11번 같은 거랑 그리고 뭐 이제 12번, 13번은 증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14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형들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좀 생소해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많은데 막상 하고 나서 이제 프린트로 연습해 보면은 금방 되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15번 문제. 이제 15번 문제가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개념이 지금 개념 박스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도 처음 볼 때는 많이 어색한데 네, 많이 반복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요. 일단 여러분 오랜만이긴 한데 평행선에서 억각이라는 거 기억나실까요? 지금 여기는 이 두 선분이 평행인 거거든요. 이 두 선분이 평행이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게 하나가 쭉 있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거기를 가로지르는 게 하나가 쭉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서 지금 각이 하나가 얘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억각이 누구죠? 이렇게 되는 거죠. 평행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억각으로 같은 거고요, 여러분. 억각으로 같은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에서 접어 올렸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접어 올렸으니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원래 있던 위치에 있어야 돼서 이 두 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래 있던 위치에서 접어 올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각이 모두 같아지는 거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저 세 각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각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C랑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라는 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EF 이 각을 구하래요, 여러분. 근데 이 각은 어디로 간다고요? 억각으로 갔고요. 이 각은 접어 올렸으니까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됐든 밑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각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80도에서 40도를 빼고 거기를 2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각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요.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를 보면서 자꾸 접근을 하는 이유가 도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공식처럼 뭔가 나와 있는 것들이 참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문제 적용하는 과정을 보고 개념 설명,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본서의 개념 설명들을 보면 거꾸로 이해가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처음에 조금 어색하더라도 네, 열심히 따라오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내용들, 1학기 이제 학습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1학기 내용들은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 적용하면서 풀어가는 건데, 어쨌든 2학기 내용들은 도형이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 확률은 빼고요. 도형이기 때문에 실제 도형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는지를 보고 개념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잡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강의 충분히 연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당연히 하고 나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요. 질의응답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고 그러고 와서 이제 학원에 와서 또 러닝 프린트 풀다 보면은 하나씩 이해 가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